네, 명태균 씨 관련 소식입니다. 3년 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미공표 여론조사를 조작한 사실이 또 확인됐습니다. 가짜 응답을 수백 개 추가해서 오세훈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보다 야권 단일 후보로 적합하다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한 달 앞둔 지난 2021년 3월 오세훈 당시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3월 12일 명태균 씨의 미래한국연구소가 미공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로 기호 2번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기호 4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중 누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929명이 응답했고 오 후보가 3%포인트 이상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비슷한 시기 두 후보가 별 차이 없던 다른 조사들과 다른 결과입니다. 명 씨 조사만 유난히 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응답 원본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연결 시간, 전화를 몇 번 문항하다가 전화 끊었다, 완전히 완료됐다, 이게 확신이 되는 데이터거든요. 조사에 끝까지 응해 알파벳 E 표시가 붙은 응답자 176명에 불과했습니다. 또 안 후보를 선택한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753명의 응답 결과를 지어내 결과를 뒤집은 겁니다. 완전히 응답하지 않았던 그 숫자들을 그냥 그려놓은 거죠.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미공표 조사를 의뢰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명 씨가 왜 이런 조작을 했고 조사 결과가 누구에게 넘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완전한 가짜 조사였다라는 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아, 약간 보정도 아니고. 네, 어떻게 된 거냐면 실제로 조사에 응답한 거는 176명이었고 여기서 보고한 거는 929명이었어요. 아, 거의 1000명 정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176명 조사한 거다. 네, 그러니까 753명의 응답은 완전히 그냥 가짜로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앞에 176명까지 했을 때는 안철수 52.3%, 오세훈 47.7%로 안철수 후보가 5%포인트 정도가 더 앞섰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 조사 결과는 안철수 후보가 더 높게 나왔는데 네, 176명 조사했을 때는 그걸 막 이렇게 숫자 막 더 붙여갖고 최종 결과는 51.7대 48.3으로 바꿨다. 이건 이제 그냥 보정 정도 아니고 완전 조작인데 요걸로 뭘 했다는 겁니까? 아니 비공표 여론조사인데 이걸로 정확하게 뭘 했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비공표 여론조사예요. 자, 그럼 제가 거기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뭘 했고 왜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명태균 씨가 했던 조사 방식과 당시에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실시했던 100% 시민 여론조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고 그다음에 명태균 씨가 했던 거는 그 국민의힘 지지자지만 본인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연관관계가 없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제가 미공표 여론조사도 결국에는 돌리게 되면 그 사람의 인지도가 올라가는 효과가 돌리게 된다는 거는 여론조사 돌린다. 들어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만 하는 게 아닌데.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조차도 사실 순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문 항목을 설계함에 있어서 효과를 줄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서울시장 경선을 할 때 시민들에게 전화를 물어보지만 거기에 국민의힘 지지자라든지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응답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만약에 저는 민주당원인데 저한테 물어보면 그냥 뚝 끊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비공표 여론조사를 카톡 방식으로 조직책들한테 각 지역에 있는 조직책들한테 야 이런 찌라시 형태로 돌리면 지금 대세가 오세훈 쪽으로 기울었다, 역전했단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시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당원들이 응답할 가능성이 높고 그 응답한 당원들이나 시민들이 오세훈에게 표를 둘 확률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몇으로 3이야, 5야 이렇게 효과를 줬다고는 책정할 수가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봐야 되고 그 부차적으로 또 중요한 거는 과연 그러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본인은 명태균 두 번만 만나고 본인의 측근에게 넘겼다. 근데 그 본인의 측근 강모 부시장 같은 경우도 명태균과 만났는데 결국엔 다투고 헤어졌다. 그래서 자기는 그 명태균 씨가 자기 캠프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걸 알지도 못한다. 그리고 세 번째 김모 씨라는 그 사업가 후원회장 그분도 본인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결국엔 자기한테 패가 되었다. 그래서 또 사고를 쳤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을 했단 말이에요. 오세훈 시장도. 하지만 강혜경 씨가 미래한국연구소의 강혜경 씨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도 분명히 보고 받았을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오세훈 시장도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네네. 중요한 포인트다. 여러 뭐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하여튼 일단은 지금 그 여론조사 조작된 거 이거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는 당원들 무슨 카톡방이나 이런 데에서 야 실제로는 우리 오세훈 시장이 이긴다더라 이런 거 이제 여론을 만들기 위한 조작이다. 요걸로 이제 보신다는 거죠. 네. 뭐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도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비공표 여론조사는 본인만 봐야 되거든요. 그것을 뭐 본인에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카톡 하나만 보여줘도 이게 공표 행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지게 돼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만약에 이게 비공표 여론조사지만 뭐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에게 다 돌려줬다면 네. 이거를 의뢰했던 기관과 뭐 명태균 씨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네. 근데 결국에 관건은 뭐 오세훈 씨와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후보와 당시의 연관 관계를 검찰이든 뭐 수사기관에서 찾아야 한다는 건데 그것은 수사기관에서 찾아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그런 여론조사를 맡긴 적도 없고 진행된 적도 없고 뭐 보고 받은 적도 없다라고 네.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사실관계를 다투면 됩니다. 강혜경 씨가 지금 오세훈 측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 강혜경 씨 생각이에요. 그럼 오세훈 측 누구에게 전달해서 어떻게 됐는지를 그걸 입증해내면 되는 거예요. 네. 검찰 수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여론조사를 많이 해봤어요. 특히 작은 당에 있다 보니까 아, 그래요? 이렇게 후보들 관련해서 단일화나 뭐 네. 이제 전당대회나 이런 걸 많이 해봤는데요. 그 객관적인 사실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런 미공표 여론조사 어디다 쓰이느냐.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단톡방이나 이런 데 돌리면 네. 무조건 불법이에요. 근데 못 돌려요. 이게 증거가 남고요. 바로 요새는 왜냐면 이 당원들이 우리만 속해 있는지 몰라요. 그 중에 한 분이라도 이거 갖다가 찌르잖아요. 네. 바로 걸려요. 아,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네. 캠프가 바로 걸려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치열한 선거, 큰 선거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 만약에 그런 주장할 거면 그때 카톡방을 누군가 한 명은 내놔야지 이게 성립을 하는 부분이 네.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있느냐. 네.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뭐 인지도 부분이나 이런 부분 두 사람한테는 해당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예. 오세훈 안철수는 인지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있는데 미공표 여론조사도요. 선거 때는 선관위에 신고는 해요. 네. 문구에 대한 허락을 받고 해야 돼요. 아. 그래서 문구를 내 마음대로 만들지 못해요. 예. 그러니까 명태균은 무슨 일을 하느냐 하고 나서 결과값을 조작을 하는 거지 예. 처음부터 이 문구를 조작하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사전에 미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만 가지고는 사실상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특히 이게 단일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기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안철수 지금 후보의 태도예요. 안철수 후보 대리인도 이걸 가서요. 똑같이 이런 선거 때는 여론조사 문구 그다음에 룰 싸움 엄청 치열하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그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걸 몰랐다. 만약에 명태균 PNR 쪽에서 이런 거를 내가 조사를 했더니 오세훈이 앞서더라. 그러니까 이대로 가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 안철수 후보 바보입니까? 이거를 인정을 해요? 알지도 못하는 여론조사 기관이 내 비공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나왔다. 이걸 인정을 해요? 아니죠. 당에서 인정하는 훨씬 큰 여론조사 기관 추첨을 통해서 뽑은 이런 걸 가지고 해야죠. 근데 이제 와 그런 게 없었으니까 안철수 후보가 얘기를 안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불법 사항이 있었으면 뭐 봐야 된다. 불법 사항이 있었으면 자기가 봤어야죠. 너무 무능하고 너무 무력했던 거 아닙니까? 안철수 후보가. 예, 저는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 너무 비겁하다고 보여요. 솔직히. 이준석 의원이 안철수 의원 싫어하니까 이 개혁신당 대변인까지 아니에요. 이렇게 디스하면 아니 근데 그때 이거 진짜 되는데. 그래요. 왜냐면은 이거는 둘 다 캠프에 똑같은 권리가 주어져 있어요. 가서 네. 감사할 권리도 있고 처음부터 여론조사 문구 때도 참여할 권리가 있고 룰도 같이 쓰여져요. 그런데 그걸 못 잡아놓고는 아니 그래서 이걸로 명태균 씨가 한 여론조사로 단일화한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쵸, 단일화는 아니 이걸로 결정적인 건 아니지만 영향을 그리고 이게 나경원 후보와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서부터 이 조작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단일화까지 이어진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공표 여론조사에 대한 불법적인 요소는 이미 두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네. 불법이 있는 것이고 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는 네. 결국에는 이제 언론이 이만큼 얘기했으면 강제 수사권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거예요. 수사에는 저희도 동의합니다.